과제 아카이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이에요. 2022학년도 2학기 과목이고 통계 데이터 과학과와 그 컴퓨터 과학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과제물입니다. 과제물. 출석 수업은 아니요. 수업을 통해서 과제가 나간 건 아니고 그냥 과제로 나와서 이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좀 생소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일본의 빅데이터와 데이터 경제 이런 것들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비드19라는 것이 어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내가 이거를 실행을 해봐야지만 이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에 안 해왔던 거 그런 거를 이용하는 그런 거였어요. 물론 뭐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면 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것들이 뭐 큰 어려운 거는 아니었겠지만은 과목을 통해서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나 혹은 구글 엔그램 뷰어 이런 거를 처음 사용해 보면은 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거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약간 처음에 이거를 뭐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지 좀 개념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다른 거를 참고해 가지고 보니까는 아 뭐하고 뭐하고를 비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약간의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됐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이 문제는 코비드19 전후의 사회 또는 경제 변화를 파악하는데 비교 가능한 검색 주제어 두 개를 찾고 이를 그래프로 비교한 후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여 기술하시오. 이거였습니다. 3번은 구글 엔그램 뷰어를 이용해서 1900년대 이후 관련 있는 키워드 영어 3개를 찾아서 그래프로 정리하고 의미를 쓰고 또 2번은 1과 동일한 키워드를 구글 트렌드에서 찾아서 2004년 이후 그래프로 정리하고 의미를 쓰시오. 3번은 1의 결과와 2의 결과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의미를 찾아 기술하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였고 뭐 유의사항,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성한 과제를 보면 이거는 30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만점을 주셨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의미 있게 했죠.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자, 빅데이터, 컴퓨터 관련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탐색하다 보면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을 쓰는 겁니다. 이게 교재를 참고로 해가지고 내 생각을 쓰는 거니까 교재 내용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테라바이트 단위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컴퓨터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런 하드디스크는 심지어 18테라바이트를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고 가격도 접근하기 쉬울 정도로 저렴해졌습니다. 컴퓨터를 플로피 디스크나 CD-롬을 이용해서 사용하던 시대와 비교했을 때 개인이 다루는 데이터의 양은 무한한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저장 장치의 용량은 늘어나고 저장 장치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PC 시장을 침체시킬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PC가 스마트폰보다 더 오래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을 누구나 보유하고 보급됨으로써 그 가치가 하락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과는 달리 오늘날 PC 시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 PC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내부 용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게 된 이유는 데이터의 종류의 패러다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텍스트 위주에서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DSLR에 뒤처지지 않거나 성능이 오히려 더 우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SNS에 공유합니다.
이런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윤이 목적은 아니더라도 고화질의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고화질의 영상이 더 큰 용량의 파일로 생성되는 만큼 더 많은 디스크 용량을 차지하므로 고용량의 저장 장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가상현실에 대한 욕구는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즐깁니다. 게임의 발전은 컴퓨터의 발전과 그와 관련한 수많은 부품의 발전을 가져오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 같은 게임을 하길 원하며 게임이 마치 현실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게임이 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적인 그래픽 처리와 렌더링을 위해서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는 물론 하드디스크의 대용량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고 하드디스크 대신 보통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더 빠른 속도를 위해 NVMe 규격을 사용하는 초고속 저장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을 때 빅데이터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대용량 처리뿐만 아니라 작은 데이터가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고 편집하기 위해 SSD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그 부품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고 스스로 찾지 않아도 컴퓨터가 AI가 내게 필요한 상품을 알려주는 것이 빅데이터가 일상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빅데이터는 특정한 기업만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자원은 어떤 목적을 가진 특정한 기업이나 조직이 누릴 수 있는 대상이었다면 빅데이터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무형의 자원입니다. 이 자원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유익하게 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빅데이터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자신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시민 데이터 과학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 경제,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서 나아가 데이터 경제 시대로까지 그 개념과 범위가 확대된 지금 개인은 얼마나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체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통해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서비스의 형태는 단순히 판매와 구매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방식에서 머물지 않고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구독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온라인에 접속하고 어떤 서비스를 구독합니다. 주로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방식이지만 오늘날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벗어나 실물을 이용하는 데에서도 구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독 서비스는 개인의 내면의 깊숙한 생각이나 기호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OTT 서비스에 구독하면 선호하는 세 개의 영화만을 선택해도 비슷한 장르의 영화를 추천해 줍니다. 그것이 데이터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모르던 영화를 소개함으로써 영화를 시청하도록 하고 구독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서비스에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정보를 제공했지만 OTT 서비스는 그 정보를 통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합니다. 데이터 경제는 자동차 대여나 공유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독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자동차를 종류별로 바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개념에서 자동차에 장착된 옵션이나 편의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구독료를 지급하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 개념은 소비자에게 비판을 받긴 했지만 결국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등장한 것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기능을 선택하는 정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 정도, 지위, 선호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해 누군가는 편의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구독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이 데이터 경제의 개념을 활용하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연구나 학습 분야입니다. 공식적인 데이터가 집계된 공공기관에서 얻은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통계나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연료별 자동차 증감률 같은 것들입니다. 연료별 자동차 증감률에 대한 조사는 오늘날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증가하고 디젤 자동차의 구매가 증가하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윤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IT와 네트워크의 편의성 덕분에 개인이 방송하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개인 방송은 수십 년 전부터도 해왔으나 음악이나 음성을 전달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영상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영상 플랫폼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개인이 영상을 공유한 것에 대한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석 정보는 개인이 더 적극적으로 영상 공유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유튜브 기업의 이윤을 더 얻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개인 채널의 성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튜브 개인 채널의 분석 정보는 실시간 조회수, 시청 시간, 구독자 증감, 노출수, 노출 클릭률, 평균 시청 지속 시간, 검색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 분석 정보는 시청자층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층에게서는 시청자 성별, 연령대, 시청자의 지역, 신규 시청자, 재방문 시청자, 그리고 시청자가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대나 요일 등을 분석합니다. 이것은 시각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관리하는 운영자인 개인은 영상 시청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2번 코비드19로 인한 수업 방식 변화 비교. 주제어 1은 온라인, 검색어 1은 화상 줌, 비대면 사이버, 비대면 수업, 화상 수업, 화상 강의, 비대면 강의,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주제어 2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면 되겠죠. 자, 검색어 2는 등교, 대면, 직강, 오프라인 수업, 교수, 학생, 시험, 대면 수업. 자, 이런 것들 서로 수업 방식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주 합당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트렌드 검색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이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녹색 그래프는 온라인에 관한 그래프가 되고 오프라인은 이렇게 붉은색 그래프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네이버 데이터 랩 검색어 트렌드를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두 가지 검색어를 비교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학습은 코비드19 이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었지만 오프라인이 사라지고 화상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긴 것에는 교육 분야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회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어 1은 온라인입니다. 주제어 1에 관한 검색어는 온라인, 화상, 줌, 비대면, 사이버, 비대면 수업, 화상 수업, 비대면 강의, 온라인 수업을 입력했습니다. 주제어 2는 오프라인입니다. 주제어 2에 관한 검색어는 오프라인, 등교, 대면, 진가, 오프라인 수업, 교수, 학생, 시험, 대면 수업입니다. 기간은 전체로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범위는 모바일과 PC를 포함한 전체이며 성별은 여성, 남성 전체입니다. 연령은 전체입니다. 이게 뭐를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뭐 주제를 뭐로 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아주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상황에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은 아주 이 적절했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교육 분야가 정말 많은 변화가 이제 생긴 것도 사실이죠. 아주 그 괜찮은 주제를 선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를 왜 하게 됐는지 그런 이제 명분을 이야기하는 거, 그 연구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놓고 뭐 어떤 것을 했다.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이터의 검색어 트렌드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관한 그래프를 분석하면 코비드19가 발생한 시기가 2020년 1월 이후일 때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3월부터 대부분의 학교 교육이 시작되므로 코비드19로 인해 학생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 시설은 폐쇄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수업도 원활하지 못하므로 그 대안으로 온라인 수업 혹은 비대면 수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수업은 전면적으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면서 온라인에 관한 키워드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오프라인에 관한 키워드도 코비드19 발생 초기에 관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두고 혼란을 겪으며 정보를 찾는 시기였다고 보입니다. 오프라인에 관한 키워드 검색은 코비드19가 확산하고 난 이후에 이전의 검색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온라인과 관련한 검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가 발생한 시기와 맞물려 IoT와 네트워크 등 기술 발달로 비대면 서비스 활동이 증가했고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일상이 회복하고 있지만 비대면 서비스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듣는 것이 평생 학습 시대의 직장인들에게 더 효과적이며 직장인들 역시 재택근무를 하는 등 시간의 효율성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는 편리함이나 효율성 면에서 오프라인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매장에서는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주문하고 받는 절차가 간편해지고 배달 음식 주문이나 쇼핑은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그래프는 온라인과 관련한 키워드가 계속 관심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이전의 온라인 사회는 PC나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했다면 코비드19 이후의 온라인 사회는 물리적인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그야말로 유기적인 전체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 그 자체가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메타버스와 같은 세계에서 생활하며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는 초연결 사회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2번을 마무리했고 3번 구글 Ngram 뷰어를 이용해서 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주제어를 뭐를 선정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떤 이제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죠. 그거와 관련 인물들이 누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단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또는 윈도우즈 이런 거를 그 윈도우즈 기반이 된 컴퓨터 사회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게 된 그런 사회를 만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좀 미래를 생각해 보자면은 어떤 이제 자동차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 뭐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윈도우즈의 발명은 빌 게이츠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이 확산 혁명을 일으킨 것은 스티브 잡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세 명에 대한 인물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태어난 연도가 비슷해요. 비슷하고 어떤 사업을 벤치마킹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뭐랄까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의 그 애플 컴퓨터에 관련된 맥 OS죠. 그거를 좀 모티브 해가지고 윈도우즈를 개발을 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사책을 통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빌 게이츠가 상대적으로 스티브 잡스보다는 먼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 도스라든지 윈도우즈 3.1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서부터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많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스마트폰의 개발 그것을 인해 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더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현재 일론 머스크도 올라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 출생 연도가 이 사람들보다는 좀 후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책에 이후에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Ngram 뷰어 조사를 위해서 빅데이터 시대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
자, 키워드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프에서 빌 게이츠는 녹색의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빌 게이츠는 1950년대 전후부터 언급할 수 있는데 책에서는 빌 게이츠의 출생에서부터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하고 도스와 윈도우즈 등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하여 PC가 보급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윈도우즈는 현재 가정용 컴퓨터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1990년대 들어 윈도우즈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에 관한 관심은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는데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은퇴한 이후 관심 정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자신만의 사업이나 기부, 선행 등을 하고 코비드19가 발생하기 전에 전염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빌 게이츠와 같은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탄생에 관해 1950년대부터 책에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윈도우즈로 성공했을 당시에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의 CEO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빌 게이츠가 내놓은 윈도우즈의 GUI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송에서 패하는 등 회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윈도우즈가 성공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후 2007년 1월 최초의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성공과 혁신은 스마트폰의 창시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가 죽음에 이르렀어도 여전히 언급되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CEO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2009년 3월 26일 테슬라 모델 S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래프에서처럼 이 시기에 일론 머스크에 관해 많은 언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S가 다른 자동차와 다른 점은 전기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의 개념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자율주행은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작하는 만큼 빅데이터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주 산업이나 다른 이동 수단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래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같은 인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그래프가 이상치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트렌드를 통해 빌 게이츠, 옐로우, 스티브 잡스, 레드, 일론 머스크 블루를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빌 게이츠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관심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윈도우즈의 인식은 보편화된 수준이며 그에 관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전염병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코비드19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관심도의 변화가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그래프는 2011년 10월경에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그래프가 상승한 이유는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제품에 관한 것이나 학교에서 한 연설 등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관해 관심을 받기도 하지만 그의 트위터에서 그가 남긴 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프에서 2020년 12월쯤에 청색 그래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생산적인 삶을 위해 비트코인 투자를 참고 있다라고 남겨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지점입니다. 참고 있다.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의 생각과 말, 글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승한 지점은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밝힌 시점과 일치합니다. 또다시 관심의 변화가 생긴 지점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소식,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는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내용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일론 머스크에 의해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자, 3번 종합적 의미.
우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의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어떤 시기에나 있고 우리가 사는 지금도 위인들에 의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글 엔그램 뷰어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화된 책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키워드 검색으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가 인류에 쌓아온 책에서 얼마만큼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각 키워드가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윈도우즈를 세계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결국 빌 게이츠는 지금 학습자가 PC를 이용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개인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했다고 생각합니다. 윈도우즈는 여전히 사회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게 하는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빌 게이츠는 윈도우즈로 얻은 이익을 자선 사업이나 기부에 사용하고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킨토시를 세상에 선보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맥이라고 부르는 이 컴퓨터는 자체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윈도우즈 OS보다 맥 OS의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복잡하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가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어 윈도우즈에 맞춘 표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구글 엔그램 뷰어를 통해 이들의 경쟁 시점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티브 잡스의 업적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스마트폰 사용 인구는 40억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최초 스마트폰은 IBM에서 나왔지만 대중화시킨 것은 2007년에 출시한 애플사의 아이폰이었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된 직후 스티브 잡스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의 죽음 후에 그에 대해 더 알길 원했습니다. 그 혁신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여전히 스티브 잡스를 검색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자율주행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실입니다. 또 환경을 생각하거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주선을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빠른 이동 수단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생각과 말 한마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축적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지구를 지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이긍이외 4 2022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지식백과 아이폰 지식백과 스티브 잡스 위키백과 2020년 비트코인 열풍 위키백과 마이크로소프트 위키백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역사 나무위키 빌 게이츠 나무위키 IBM 나무위키 마이크로소프트 나무위키 테슬라 그리고 조슬기나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스마트폰 사용 27년 만에 대기로 아시아 경제 2021 6월 25일 이렇게 해서 참고문헌까지 다 해가지고 분량을 다 맞췄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는 30점을 맞은 과제 제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또 빅데이터의 일회와 활용 아카이브를 마무리했는데요. 그 데이터 통계 과목이 과제하는데 조금 그 생소한 것들을 하게 돼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 개념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개념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 과제는 참고로 사용할 뿐이지 그대로 복사하거나 그 사용하게 됐을 때의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